상훈 씨는 집 지붕 위에서 무언가를 고치고 있었는데 아래에서 수진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저씨, 부탁하신 약 여기 있어요. 상훈 씨는 수진의 목소리를 듣고 지붕에서 내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거기 탁자에 놓아줘. 고맙다, 수진아.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아저씨. 그런데 지금 뭘 하시는 거예요? 상훈 씨는 담배를 입에 물고 불을 붙여 길게 한 모금 들이마신 뒤 대답했습니다. 지붕을 좀 고치고 있어. 성준이랑 새 신부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면 편히 쉬라고 말이야. 그러자 수지는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정말 자상하시네요. 그리고는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상훈 씨는 올해 40대 초반이지만 오랜 세월 힘든 일을 해온 덕에 몸이 아주 건장하고 탄탄했습니다. 상훈 씨의 아내는 이미 15년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는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고 오직 일과 아들 성준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마을의 과부들이 몇 번씩 상훈 씨에게 관심을 보였지만 그는 그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상훈 씨의 아들 성준은 비록 농가에서 자랐지만 아버지처럼 건장한 체격이 아니라 학자 같은 인상이었습니다. 상훈 씨가 농사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반면 성준은 다른 일을 선택했습니다. 처음에 상훈 씨는 아들이 농사를 잊지 않는 것에 실망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 괜찮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성준은 쥐를 잡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는 마치 쥐들의 천적이라도 된 듯 아침마다 쥐를 가득 잡아왔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성준은 쥐를 극도로 싫어하는 아내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성준의 아내 민지에 대해 말하자면 성준은 마을 친구의 소개로 고향에 내려가 처음 그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민지가 그저 평범한 시골 처녀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민지가 다과를 내왔을 때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지가 예쁜 목소리로 어머니, 오빠, 차 드세요 라고 인사하는 순간 그는 그녀의 목소리마저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지는 올해 18세로 얼굴이 작고 갸름하며 큰 눈과 윤기 나는 머리카락, 하얗고 고운 피부를 지녔습니다. 첫 만남에 성준은 그녀의 매력에 완전히 빠졌습니다. 그리고 민지도 성준의 반듯한 외모와 안정적인 직업에 마음이 끌려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결혼 후 민지는 성준의 집으로 들어와 시부모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마음에 들었지만 성준이 매일 잡아오는 쥐들만큼은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지는 쥐가 무서워서 거의 기절할 지경이었지만 이미 결혼했기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성준이 자신의 공포를 이해해 주길 바랐습니다. 성준은 아내가 쥐를 무서워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녀를 위해 집 뒤편에 작은 별채를 만들어 쥐들을 그곳에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이 비밀은 민지가 혼자만 알고 싶었지만 어느 날 상훈 씨가 우연히 부부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대부분의 여성이 쥐를 무서워하니까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민지가 쥐를 보고 기절할 정도로 무서워한다는 걸 알고 상훈 씨는 놀랐습니다. 민지가 며느리로 들어온 이후 그는 그녀를 애정어린 눈길로 돌봐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예쁜 며느리를 둔 상훈 씨를 부러워했으며 상훈 씨는 이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잃고 오랜 세월 홀로 지내온 상훈 씨에게 예쁜 며느리의 존재는 때때로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민지는 학식 있는 집안에서 자라 시아버지 앞에서는 항상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예의 바르게 행동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하면 상훈 씨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민지의 아름다움은 상훈 씨에게 아련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성준은 쥐를 잔뜩 잡아 자동차에 묶어 시내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차를 몰고 떠난 직후 상훈 씨가 아침 식사를 마치고 집에 들어와 탁자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는데 부엌 쪽에서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민지가 아침마다 샤워하는 습관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욕실 쪽에서 비명이 들려왔고 상훈 씨는 깜짝 놀라 일어나 보러 갔습니다. 그 순간 민지가 허둥지둥 욕실에서 뛰쳐나와 상훈 씨에게 안기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쥐예요.
저 너무 무서워요. 사실 민지가 샤워 중이었는데 갑자기 쥐가 욕실로 들어와 민지가 겁에 질려 그대로 뛰쳐나온 것이었습니다. 몇 초 후 민지는 지금 자신의 상태를 깨닫고 얼굴이 빨개지며 조용히 몸을 떼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상훈 씨는 여전히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민지가 창피한 듯 그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얼굴이 빨개진 채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너무 무서워서 아무 생각도 못했어요. 상훈 씨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진정한 게 다행이지. 그런데 왜 그렇게 쥐를 무서워하니? 상훈 씨가 쥐라는 단어를 꺼내자 민지는 다시 한번 온몸에 소름이 돋아 그의 손을 잡아 자신의 팔에 대며 말했습니다. 보세요. 쥐 생각만 해도 이렇게 소름이 돋아요. 상훈 씨는 민지의 고운 피부를 느끼며 묘한 감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침 성준의 오토바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상훈 씨는 손을 놓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민지는 그의 팔을 살짝 잡으며 이번 일은 성준에게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상훈 씨는 미소를 지으며 안심하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상훈 씨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샤워 중 겁에 질려 그에게 뛰어든 민지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러 번 자신에게 그녀는 내 며느리다 라고 다짐했지만 그 모습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옆방에서 민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벌써 이렇게 늦었는데 빨리 일어나요. 성준은 민지의 목소리를 듣고는 그녀를 끌어안으며 아침마다 하던 대로 아내에게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그 모습을 들으며 상훈 씨는 민지가 나지막이 성준에게 불만 섞인 목소리로 매번 이러니 정말 지겨워? 라고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성준이 방을 나와 일을 하러 떠난 후 민지는 한숨을 내쉬며 잠을 청하려 했지만 불만스러운 감정 탓에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조금 지나서 배가 고파진 민지는 부엌으로 가서 라면을 끓이기로 했습니다. 부엌으로 가는 길에 상훈 씨 방 앞을 지나던 민지는 아침에 봤던 쥐가 떠올라 무서워졌습니다. 되돌아가려는 순간 방 안에서 상훈 씨가 기침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지는 문을 살짝 두드리며 상훈 씨를 불렀습니다. 상훈 씨는 민지의 목소리를 듣고 일어나 문을 열었고 그 순간 민지가 입고 있는 예쁜 잠옷을 보고 잠시 굳어버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상훈 씨가 겨우 목소리를 내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민지는 환하게 웃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배가 고파서 라면을 끓이려는데 쥐가 무서워요. 같이 가주실 수 있나요? 상훈 씨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하며 환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부엌으로 내려갔고 민지는 부엌의 불빛 아래서 더욱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상훈 씨는 부엌에 앉아 그녀를 바라보다가 본능적인 감정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지가 식사를 마치고 그릇을 씻으려는 순간 작은 소리와 함께 놀라 그의 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민지는 그릇 닦는 수세미를 쥐로 착각한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상훈 씨는 그녀를 부드럽게 안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너무 오래 참고 있었지? 미안하다. 성준이가 너를 잘 챙기지 못해서 네가 많이 외로웠을 거야. 그의 말과 다정한 손길에 민지는 약간 당황했지만 여전히 아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안 돼요, 아버님. 성준이가 알면 큰일이에요. 상훈 씨는 대답 대신 불을 끄고 그녀를 조용히 안아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오랜 세월 혼자 살아온 그는 더는 참을 수 없었고 마치 굶주린 사자가 먹잇감을 쫓듯 그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는 성준이 곧 돌아올 것을 알았지만 잠깐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민지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지는 결혼 후 처음으로 진정한 행복을 느꼈고 모든 것을 잊은 채 그의 품에서 온전히 감정을 느꼈습니다. 민지는 상훈 씨의 강한 남성미에 놀라며 성준과는 다른 무언가를 경험했습니다. 그들과 함께한 시간이 지나고 상훈 씨는 성준이 돌아올 시간이 다가오자
조용히 그녀를 방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날 이후 민지는 더욱 밝아졌습니다. 비밀스러운 관계는 성준이 아침마다 일을 나갈 때마다 이어졌습니다. 민지는 상훈 씨의 강한 매력에 만족했고 결국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그녀를 불안하게 하기보다 오히려 성준이 그녀를 더욱 사랑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지가 임신했다는 소식에 성준과 상훈 씨 둘 다 기뻐했습니다. 성준은 아내의 임신 소식에 한동안 기다려온 기대감이 채워진 듯 했지만 이 비밀의 진실은 오직 상훈 씨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수진과 남편 재호는 서울 변두리에 집을 짓고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변에 딱 한 집, 바로 상훈 씨의 집과 이웃하고 있었습니다. 재호는 일 때문에 자주 집을 비웠고 몇 달에 한 번씩 집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지는 외로울 때마다 상훈 씨 댁에 자주 들러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민지가 결혼하여 그 집에 들어온 이후 수지는 더 자주 상훈 씨 집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제 같은 또래의 친구가 생겨 이야기를 나누는 게 즐거웠던 것입니다. 어느 날 수지는 점점 커져가는 배를 안고 민지네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두 사람은 집안 이야기를 하다 점점 남편에 대한 개인적인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둘은 이미 아주 친했기 때문에 부부 사이의 비밀스러운 이야기까지 나누곤 했습니다. 대화 도중 수지는 은근슬쩍 상훈 씨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았습니다. 수진이 이런 질문을 꺼낸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민지의 남편 성준이 자주 집을 비우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 사이에 상훈 씨와 민지가 단둘이 있는 시간이 많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묘한 반응을 보일 때마다 수지는 왠지 모를 직감을 느꼈습니다. 뭔가 비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수지는 계속해서 질문했지만 민지는 이내 아무 일도 아니라며 둘러대기 시작했습니다. 민지는 결국 같은 집에 살다 보니 부딪히는 일이 가끔 있다고 말하며 슬쩍 넘어갔습니다. 그러자 수지는 더 큰 호기심에 사로잡혀 질문을 이어갔고 민지는 결국 예전에 상훈 씨와 우연히 마주친 적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상훈 씨에 대한 묘사를 들으며 수지는 그저 놀라워하며 침을 삼켰습니다. 남편 재호가 출장으로 2달째 돌아오지 않아 외로웠던 수지는 이야기를 들으며 왠지 모를 감정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수지는 밤마다 상훈 씨에 대해 생각하느라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민지의 이야기가 사실일지 궁금했지만 직접 확인해 볼 기회가 있을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수진의 남편 재호 역시 성준과 마찬가지로 자주 집을 비웠고 게다가 집에 있을 때조차 일찍 잠드는 경우가 많아 수진은 늘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수진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저녁 수진은 상훈 씨 집에서 왠지 모를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는 것을 보고 무슨 일인지 알아보러 갔습니다. 도착해보니 민지가 진통이 시작되어 병원에 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지는 도와줄 일이 없나 싶어 서성였고 성준은 그녀에게 짐을 채 실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밤새 분주하게 움직인 끝에 성준은 민지를 병원에 데려갔고 이제 집에는 상훈 씨와 수진만 남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아침에 민지가 했던 이야기가 떠오른 수지는 상훈 씨를 보며 순간 망설이다가 이내 집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큰 개가 정원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사실 수지는 개를 무서워하지 않았지만 이번만큼은 겁먹은 척하며 상훈 씨에게 다가가 그의 품에 안기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 너무 무서워요. 상훈 씨는 수진의 의도를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아내와 떨어져 홀로 지낸 시간이 길었던 수진의 마음을 그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수진의 눈빛은 두려움이 아닌 다른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상훈 씨는 수진을 조용히 안아들고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으니 괜찮아. 라고 말하며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약 1시간이 지난 후 수진은 숨을 고르며 이제야 민지가 했던 이야기가 사실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상훈 씨가 자신에게 보여준 애정과 힘에 놀라워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좁은 세상에서 살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상훈 씨는 수진과의 만남이 새로운 활력소가 되었음을 느끼며 인생이 마치 다시 활기를 찾은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 민지가 병원에 있는 동안 수진은 밤마다 상훈 씨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 몰래 그를 찾아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수진도 결국 상훈 씨의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하루빨리 남편에게 이 사실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수진은 남편 재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기쁜 소식을 전해줄 생각에 들떴습니다. 그녀는 재호에게 깜짝 놀라움을 선사하고 싶어서 따로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일주일이 지나고 재호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재호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 수진은 달려가 그를 안으며 얼굴에 키스를 퍼부었습니다. 수진은 남편에게 자신이 얼마나 그리워했는지를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재호의 귀에 속삭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좋은 소식이 있어요. 재호는 순간 이해하지 못하고 되물었습니다. 뭐라고? 무슨 좋은 소식? 수진은 그를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나 2달 됐어요. 순간 재호는 기뻐하며 수진을 들어올려 빙빙 돌며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혼자 샤워를 하던 중 그는 문득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와 보니 수진이 이미 소파에 저녁을 차려두었기에 재호는 그녀와 마주 앉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까 임신 몇 달 됐다고 했지? 수진은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2달 됐어요. 재호는 이상함을 느꼈지만 아무 말 없이 식사를 마쳤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수진이 설거지를 하고 돌아왔을 때 재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그녀에게 앉으라고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그의 태도에 수진은 조금 놀랐지만 자리에 앉았습니다. 재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물었습니다. 확실히 2달 된 거 맞아? 수진은 머뭇거리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재호는 결정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번 출장 간 지 몇 달 됐는지 기억나? 이 말을 듣고 수진은 그제야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자신이 잘못 계산했음을 깨닫고 당황스러워졌습니다. 한참 침묵 끝에 수진은 겨우 목소리를 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4개월 된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재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내가 집에 있었던 건 4개월 전이야. 그런데 어떻게 2달째 임신이 된 거지? 설명해 줄 수 있어? 그제야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재호는 침착하게 그녀의 대답을 기다렸지만 결국 수진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사과의 말을 꺼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후회와 죄책감에 잠들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지쳐서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보니 재호는 이미 떠나고 없었습니다. 집안을 두리번거리며 찾아봤지만 그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대신 소파 위에 메모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랑과 신뢰로 함께한 사이였지. 하지만 이제 각자의 길을 가야 할 것 같아. 서류는 준비했으니 사인해서 보내줘. 네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짧은 글귀였지만 수진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다행히도 재호는 그녀에게 집을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만약 그가 이 집마저 가져갔다면 그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을 것입니다. 이후 상훈 씨는 재호와 수진이 정식으로 이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놓였습니다. 수진이 아기의 아버지가 누군지 비밀로 지켜준 덕분에 상훈 씨는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밝혀졌다면 그는 이웃의 가정을 파괴한 사람으로 낙인 찍혔을지도 모릅니다. 수진이 임신했을 때부터 상훈 씨는 이웃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자주 그녀를 찾아가 돌보았습니다. 마침내 출산일이 다가왔고 수진은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제야 상훈 씨는 수진과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둘 사이에는 장애물이 없었습니다. 그때 성주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만약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이 닮은 것을 알아차렸다면 민지와 상훈 씨의 비밀 역시 들통났을 테니까요. 그 후로 상훈 씨는 수진과 민지와 함께 같은 집에서 살아가며
마을 사람들에게는 비밀스러운 삶을 즐기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욕망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욕망을 어떻게 다스리느냐가 중요합니다. 도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